한번 상상해 보세요. 월급이 2배로 늘어나고 은행 통장에 0이 하나 더 붙는 순간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장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과학적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터는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대규모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일정 수준연간 약 7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대략 1억 원 전후를 넘어가면 더 많은 돈이 삶의 질이나 주관적 행복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돈이 늘어나도 우리의 행복 체감은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돈을 정말 많이 벌어도 삶의 질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상태가 진짜 부자일까요? 바로 워런 버핏이 말했듯 돈이 늘어나도 여전히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부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첫째, 돈이 주는 행복의 착시.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비교를 통해 만족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대적 적합성 렐러티브 피트너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 더 많은 열매를 딴 사람, 더 큰 사냥감을 잡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살아남을 확률을 평가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연봉이 1억이라도 옆 사람이 2억을 번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내가 5천만 원을 벌어도 주변이 3천만 원이라면 우월감을 느끼죠.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보상회로 도파민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보상을 얻을 때 도파민이 분출되지만 그 자극은 빠르게 기준선으로 내려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의 쳇바퀴어다닉 트레드밀라 부릅니다. 즉, 돈이 늘어나도 곧 익숙해지고 다시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돈이 늘어나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태란 단순히 더 많은 자극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 부자 CEO들이 보여주는 삶의 질. 해외 유명 CEO들을 보면 이 명언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여전히 1958년의 산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그의 삶의 질은 돈의 크기에 따라 요동치지 않았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초창기에는 허름한 책상 위에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삶의 질은 소비의 크기와 무관하다. 오히려 내가 몰입하는 일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 공장 옆 작은 모듈러 하우스에서 살면서도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가 강조한 건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감에서 오는 에너지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돈이 늘어나도 삶의 만족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셋째, 뇌과학이 말하는 진짜 부자의 조건. 뇌과학은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는 행복을 지속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외부 자극돈, 소비보다 내부 통제력자기 만족, 의미 부여이 클 때 삶의 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불안과 비교 심리가 커지며 아무리 돈이 늘어나도 만족을 못 느낍니다. 결국 뇌의 구조상 행복은 돈의 절대 크기보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진화론적으로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원을 더 모으려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그 본능을 통제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돈과 삶의 질의 불일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하지만 연구와 실제 사례를 보면
돈과 삶의 질 사이에는 일관된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에서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 어덜트 디벨로프먼트 스터디는 80년 넘게 수천 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정서적 안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백만장자들이 우울증을 겪고 가족관계가 무너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산층이더라도 끈끈한 관계와 명확한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합니다. 즉, 돈은 삶의 질의 필수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에 휘둘리는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진화론적으로 보자면 결핍 상태에서는 생존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가난은 만성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계획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당장의 보상 즉시 소비에 집착하게 되고 돈이 조금만 늘어나도 삶의 질이 달라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삶의 만족도가 치솟지만 몇 년 지나면 대부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죠. 반대로 진짜 부자는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내적 만족과 삶의 질이 돈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섯째, 해외 CEO들의 심리 전략.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늘어나도 내 하루 식사는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가 좋다. 그의 삶의 질은 돈과 무관하게 일정합니다. 빌 게이츠는 한 인터뷰에서 돈은 자유를 준다. 하지만 내가 행복한 이유는 배움과 기여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보다 의미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도 전 재산을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삶의 질은 소비가 아니라 목표 달성 과정에서 나왔죠. 이들은 모두 돈을 수단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삶의 질은 돈에서 오지 않고 가치 있는 활동에서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곱째, 본능 심리학이 말하는 부자의 내적 안정. 본능 심리학은 인간이 끊임없이 욕구를 추구하도록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더 많은 음식, 더 큰 집단의 지위, 더 많은 자원. 하지만 진짜 부자는 이 본능을 역행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좇지 않고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내적 통제감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 부르며 연구 결과 삶의 만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외부 환경돈,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 기준으로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부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세 가지 원칙?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늘어나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 그것을 유지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고 자기 기준을 세운다. 둘째, 소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한다. 셋째, 내적 통제감을 키워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이 세 가지는 뇌과학 진화론 심리학적으로도 모두 뒷받침되는 원칙입니다. 아홉째, 돈과 행복을 연결하는 뇌 메커니즘. 우리의 뇌는 돈을 단순한 종이나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돈은 음식이나 성적, 자극과 마찬가지로 보상 시스템 리워드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특히 뇌의 측좌행 누클리어스 ACC-UMBENS가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죠. 문제는 이 도파민이 빠르게 적응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보상이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강하게 반응하지만 반복되면 점점 그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 월급이 500만 원으로 올랐을 때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도 몇 달 지나면 익숙해져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이 과정을 심리학자들은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있어도 모자라다. 열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뇌 반응 차이. 흥미로운 점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뇌가 돈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 공동 연구진이 진행한 fMRI 실험에 따르면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가난한 그룹은 즉각적인 보상에 강하게 반응하는 반면 부자 그룹은 장기적인 보상 회로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은 오늘 10만 원에 더 끌리고 부자는 내일 1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는 뇌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뇌를 재구성한 결과입니다. 만성적 불안과 결핍은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 생존을 우선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환경은 전전두엽을 강화시켜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키웁니다. 결국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에 반응하는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11째, 습관이 뇌를 재구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뇌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재구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 부릅니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행동이 뇌의 배선을 바꾸고 결국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꿉니다. 매일 소비 습관을 통제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충동 억제 회로가 강화됩니다. 매일 장기적 목표에 투자하는 사람은 보상 지연 회로가 단단해집니다. 매일 의미 있는 관계와 학습에 집중하는 사람은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돈이 늘어나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진짜 부자란 단순히 자산의 크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통해 뇌를 훈련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째, 해외 CEO들의 습관적 사고방식. 실제 해외 CEO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원리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에 80%를 독서에 씁니다. 그의 뇌는 소비가 아니라 학습과 사고에 맞춰진 구조로 강화되어 있죠. 일론 머스크는 내 목표는 돈이 아니라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돈을 다루는 뇌는 즉시적 쾌락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에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같은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는 사소한 선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중요한 문제 해결에만 쏟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이 돈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13째, 본능과 습관의 싸움. 결국 돈이 늘어나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자의 비밀은 본능과 습관의 싸움입니다. 본능은 더 많은 돈,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습관은 이미 충분하다. 중요한 건 의미와 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짜 부자는 본능에 끌려가지 않고 습관으로 뇌를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질은 돈의 양에 따라 출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늘어나도 이미 안정된 뇌 구조와 습관 덕분에 삶의 질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14째, 진짜 부자가 되는 실천 방법. 워런 버핏의 명언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돈이 늘어나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경지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명확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1. 소비 대신 학습에 투자하기.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 사람들 중 삶의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공통적으로 자기계발 지식 습득에 돈과 시간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책, 강연, 경험, 배움에 투자할수록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2. 비교 습관 끊기. 스마트폰, SNS가 비교를 극대화시키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비교 습관을 끊고 어제의 나와만 경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수많은 심리학 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3. 내적 기준 세우기. 돈의 크기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가치와 의미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루에 최소 30분 독서한다와 같은 기준은 돈과 무관하게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15째, 돈보다 삶의 질을 지키는 전략. 돈을 벌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더 많이, 더 크게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보다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미 WLB WLM.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워크-라이프 미닝. 단순히 균형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작은 행복을 설계하기. 하루 커피 한 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아침의 산책 같은 루틴의 행복이 오히려 돈보다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관계에 투자하기.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돈보다도 좋은 인간관계가 삶의 질을 지탱합니다. 부자는 관계를 관리하는데도 전략적입니다. 16째,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10분 감사일기 쓰기. 뇌는 부족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더 자주 떠올릴 때 안정됩니다. 불필요한 소비 항목 1개 줄이기. 작은 절제가 곧 뇌의 충동 억제 회로를 강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돈과 무관한 행복 활동하기.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산책, 취미 활동 등 돈이 필요 없는 경험을 쌓으세요. 성장 루틴 만들기. 매일 책 10쪽, 매일 영어 단어 5개, 매일 운동 20분. 아주 작은 성장 습관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바꿉니다. 17째, 결론 돈을 넘어선 부자. 워런 버핏의 명언은 단순히 검소하게 살아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건 훨씬 더 깊은 철학입니다. 돈이 늘어나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태, 즉 내적 기준이 단단하고 의미와 습관이 지켜주는 삶. 이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 돈의 양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선택, 당신의 습관이 곧 당신을 그 경지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